앞에서 문자 쓰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이에요. 땔감된 엉터리 거북선, 이런 지자체 세금 낭비 대체 얼마인가? 이거 우리 업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골라봤고요. 문단 구절을 먼저 볼게요.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요. 첫 번째 단락에서 제목에 엉터리 거북선을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역시 엉터리 거북선을 조금 자세히 얘기를 했죠. 글만 읽어봐도 진짜 엉터리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런 글을 쓰기 위해서는 봐봐. 엉터리 거북선 케이스 하나만 가지고서 지자체 세금 낭비를 갖다가 비판하는 건 좀 약하겠죠? 최소한 두세 건은 가져와야 돼. 근데 두세 개가 아니라 꽤 많아요. 그래서 그 사례들을 갖다가 전부 다 하나하나씩 열거를 해가지고 앞에 첫 번째 단락에서 거북선 얘기 조금 자세히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니까 두 번째 단락에서는 간단하게 다른 지자체 세금 낭비 사례까지 언급을 같이 해줬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락에서는 두 번째 단락 마지막에 뭐냐면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자체장의 선고용 사업, 선고용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질까? 바로 선거 때문이라는 거. 바로 이런 지자체 세금 낭비, 엉터리 거북선과 같은 사례들이 많아지는 원인을 갖다가 세 번째 단락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다시 볼게요. 경상남도가 12년 전 16억을 들여가지고 거북선을 설치를 했는데 결국은 철거다. 좋은 뜻으로 시작했겠죠. 이순신 장군 기념 사업 일환으로 시작을 했는데 외국산 목재 쓰고 바다에 띄웠더니 물이 새고 한쪽 기울고 결국은 엄청난 돈을 들였는데 나무는 땔감으로 쓰고 철거는 고물상에 팔고 이거 진짜 기가 막히죠, 이런 거.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야. 사례가 많다는 거. 그 다음 케이스에서 서울시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개통하고 1년 만에 철거할까 말까 하고 있다는 거고, 예측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도 나오지만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투입 대비 산출을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1억을 들여가지고 뭔가 시설을 설치를 했다 쳐. 그러면은 몇 년 안에 1억은 뽑아야 돼, 최소한. 근데 실제 통행량이 예측의 5%에서 17% 수준밖에 안 되면은 이걸 유료인지 무료인지 모르겠지만 무료로 하더라도 그래. 기껏 돈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쓰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군의군 삼국유사 테마파크. 기장군의 어쩌고저쩌고 나무.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거. 군의군의 삼국유사 테마파크에는 따옴표가 쳐져 있어요. 그죠? 기장군의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도 앞뒤에 따옴표 있지? 근데 남원시 모노레일은 따옴표가 없네. 그죠? 원주시 관광열차도 따옴표 없어요. 평창군 동강 민물고기 생태관 또 따옴표가 들어갔어. 어떤 거는 따옴표가 들어가고 어떤 건 안 들어가고, 이게 무슨 차이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하죠. 간단히 얘기할게요. 그 자체가 일반 명사화된 거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일반 명사화된 거는 굳이 따옴표를 안 붙였어요. 이게 원칙이야. 그래서 모노레일은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 그리고 관광열차도 흔히 쓰는 말이고, 그래서 여긴 따옴표를 안 붙였지만 앞에 삼국유사 테마파크나 정관, 이거는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 딴 데는 없어. 경북 군의군에만 가야 이게 붙는 거야. 그죠? 기장에 가야지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 구경해요. 동강도 마찬가지, 평창에 가야 되고. 그래서 약간 고유명사 성격을 가진 것에는 따옴표를 쳐주고, 모노레일 관광열차는 굳이 그런 처리를 안 했다는 거야. 왜? 모노레일은 남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딴 데도 있으니까. 관광열차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차이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내가 아까 앞에 얘기했죠. 이용객이 적어서 애물단지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돈만 들여놓고 공간만 잡아먹고 흉물로 방치된 이런 시설들이 전국 곳곳에 엄청 많습니다. 수두룩하다. 예, 수두룩하다. 우리 시도 하나 있죠. 저기 소해선 밑에 가면 하나. 뭔지 알죠? 예. 사업성은 도외시한 채. 도외시하다 같은 말 뭐가 있을까요? 외면하다. 사업성을 외면한 거죠. 도외시하다, 외면하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외면한. 지자체장의 선고용 사업에. 여기서 이제 마지막 문장에서 선거용이란 말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바로 다음 단락에서 자꾸 이런 지자체 세금 낭비 사례들이 왜 나타나는지 그 원인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어지는 어떤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단어입니다. 사업성은 생각 안 하고 사업성은 도외시하고 외면하고, 지자체장들이 일단은 4년 있다가 또 선거 재선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뭔가 보여주기식으로 판은 벌려야 되겠고, 그런 선거용 사업의 문제는 뭐겠어요? 자기 돈 가지고 하면 아무 문제 없겠죠. 근데 자기 돈 갖고 하는 거 아니야. 결국 국민 세금 가지고 한다는 거죠. 다음 달러 볼게요. 전국 243개 광역 기초지자체 재정 자립도는 평균 45%에 불과하다. 재정 수입,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재정 자립도가 45%가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나머지 그러니까 절반이잖아. 절반 이상은 뭐야? 결국은 국비 받아 쓴다는 거예요. 결국 국비나 도비 받아 쓴다는 거지. 그렇죠? 재정 수입 절반 이상을
이게 뭐냐면 지역민 세금. 우리가 세금도 국세가 있고 도세가 있고 시세가 있잖아요. 그죠? 자, 지역민 세금이 뭐야? 시세지. 군세나 시세. 지역민 세금이 아닌 국민 세금. 그러니까 내가 낸 세금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여기 사는 내가 낸 세금을 갖다가 그 돈의 일부가 저기 원주에 무슨 관광열차 만드는 데 들어갔고 이 거북선 만드는 데 내 돈이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거야. 흘러가지고. 국민 세금의 기대는 처지. 같은 말 뭐가 있을까요? 자, 형편이겠죠. 기대는 처지인데도 기대는 형편인데도 지자체장들은 선거를 위해서 4년 뒤 선거를 위해서 보여주기식 행정. 자, 보여주기식 행정 같은 말 뭐 있죠? 많이 쓰죠? 전시행정. 자, 전시행정에 집착하고 있다. 선거 때 보여주기 위한 과시할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지자체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정말 중요한 게 뭐죠? 재정사정하고 중장기적 사업 전망. 이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돈 들어가는 거잖아. 자, 투입 측면에서는 재정사정을 봐야 돼. 왜? 공짜로 뭘 만들 수는 없으니까. 뭔가 사업을 벌리고 뭘 만들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사정. 돈이 넉넉히 있다면 괜찮아. 근데 돈이 없으면 끌어야 되고 빚내야 되고 채권 발행해야 되니까. 자, 재정사정은 투입 측면에서 살펴본 부분이고 중장기적 사업 전망은 산출 측면. 그러니까 투입 대비 산출을 우리가 보자고 그랬잖아요. 뭐 가성비라고도 할 수 있겠고 중장기적 사업 전망은 산출 측면이야. 그러니까 투입과 산출 측면을 해서 재정 사정하고 사업 전망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걸 고려 안 했다는 거야. 우리 앞에서 어떤 표현 봤죠? 사업성은 도외시 고려하지도 않고 똑같은 말이죠. 도외시하고 화제가 될 만. 이게 뭐냐면 전시, 보여주기, 자랑, 화제 다 같은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보여줘야 돼. 그래 유권자들은 뽑아놨더니 뭘 좀 했네. 그래 다음에도 찍어주자 이렇게 가니까 이게 사실 그래서 지자체 4년마다 이 선거제도의 부작용 중에 하나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뭔가 사업을 해야 되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만 급급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졸속 행정이 나온다는 거죠. 자, 경쟁적으로 왜 경쟁할까? 왜 경쟁할까? 당연하지. 선거 당선돼야 되니까. 자, 바다가 없는 충북도가 이거는 내륙판 자갈치장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검색이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이런 게 있나 봐요. 충청북도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전국 8도 중에서 유일하게 바다가 없는 데입니다. 내륙에 있죠. 자, 바다가 없어요. 그런데 내륙판 자갈치 시장을 열었다가 돈도 많이 들였어요. 230억 원. 자, 이것도 망하게 생겼나 봐요.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원인을 얘기하는 거야. 이제 왜 자꾸 이런 세금 낭비 사태가 벌어지는 거 하니 바로 선거 때문이다. 지자체장들이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자, 그렇다면은 사설은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그 결론이 뭐겠어? 대책이야, 대책. 이런 게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책이 마지막 단락에 나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업무상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고 어떤 글을 쓴다든지 보고서를 쓴다든지 할 때 이런 데서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도 되는 부분이에요. 자, 얘기하고 있죠.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은 물론 뭐 중투심사도 받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상급기관의 심사를 받기는 합니다. 자체 감사도 하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 분권, 지방 자치가 좋은 점도 있어. 그런데 단점도 있다는 거야. 구체적으로 터치를 안 받기 때문에 세금이 이렇게 줄줄 샌다는 거죠. 자, 우리가 너무도 공감하는 말이죠. 지자체 장이 밀어붙이면 공무원들은 반대해 못해? 못합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누가 견제를 해야 돼? 전문가나 지역 주민들이. 여기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뭐가? 누가? 의회가 하는 게 바로 이런 일이에요. 전문가나 지역 주민이나 아니면 기초의회, 지방의회가 이런 불합리한 사업 결정에 제동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돼. 제도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전문가 뭐 공청회를 거치든지 지역 주민들한테 뭐 찬반 의견을 물어본다든지 의회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한다든지 그런 제도 장치 물론 그런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이 돼 있지만 좀 더 확실하게 좀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나아가서 두 번째 지자체 이런 사업 거북선 만들고 이런 거 하려면은 자, 두 가지 중요해요. 이거 선정 과정과 소요 비용을 갖다가 투명하게 알리는 정보 공개 시스템이 필요하다. 왜냐면은 이제 이런 지자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몇백억씩 들어가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일부의 경우에 이 선정 과정에서 뭐가 낄까? 비리가 낍니다. 대규모 사업이니까 비리가 안 낄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이런 예를 들면 거북선 왜 이런 거북선 날림 됐을까? 자, 조금 이거는 공상과학 소설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이 거북선 만든다 쳤을 때 아니 뭐 이렇게 얘기하자. 거제가 아니라 뭐 다른 데 뭘 만든다고 쳐. 근데 이게 부실품이 나왔어. 그 이유는 뭘까? 뭐 입찰해가지고 단가가 나왔겠지. 단가랄까 어떤 전체 공사비가 나왔겠죠. 근데 공사비 중에 일부를 갖다 뇌물로 갖다 바쳐야 돼. 그러면 자재를 좋은 걸 쓰겠어요? 안 쓰겠지. 지자체 비리는 다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업체 여기서 선정이란 건 뭐냐면 결국 업체 선정 과정이야. 이제 사업 자체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사업을 갖다가 뭐 공무원이 들어가서 나무 자르고 벽돌 쌓고 하는 거 아니죠. 결국 업체들이 한단 말이야. 업체 비위가 이런 데서 개입을 한다는 거지. 그리고 소요 비용도 투명하게 계산을 해야 돼. 뇌물이나 딴 데 돈이 안 빠져나가게. 리베이트라든지 아니면은 자재 싼 거 쓰고 내 뱃속으로 돈 집어넣고 이런지 못하게 바로 투명하게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이 글은 그래서 우리 업무하고도 연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구조가 아주 좋아요. 이런 게 다시 얘기할게요. 첫 번째 단락에 자 제목에 거북선을 꺼냈어. 그러니까 거북선이 뭔지 좀 소개를 해줘야 돼. 구체적으로 거북선은 왜 이게 문제인지 뭐 땔감, 고물상 딱 임팩트 있게 누가 보더라도 세금 내는 국민은 화딱지가 나겠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자체 세금 낭비 사례를 지적하기 위해서는 케이스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러니까 다른 데 사례 한 대댓 개 나왔죠. 여기서 주의할 거는 따옴표를 어디다 놓고 어디다가 안 넣는지 그거 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서는 자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 선거용 사업에서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지자체 세금 낭비 사례가 자 우리가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원인을 먼저 찾아야 돼요. 원인을 알아야지 그에 대한 대책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먼저 원인을 분석한 거야. 이거 선거 때문이다. 지자체들이 보여주기 전시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생기고 그렇다면은 그런 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까? 네 번째 단락에서 자 외부 전문가나 지역 주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만들고 선정 과정이나 소요 비용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투명한 정보 공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표준적으로 아주 좋은 사설입니다. 이런 거는 자 두 번째 넘어갑니다. 진중권 칼럼. 자 진중권 씨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들 아주 싫어합니다. 진짜로 별거 가지고 다 시비 걸더라고. 진중권 부인이 일본인이에요. 그거 가지고 시비 걸고 내가 알기로는 진중권 씨가 교수인데 박사학위는 없어요. 석사학위까지 있어. 그거 가지고도 까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좀 아니라고 봅니다. 진중권을 비판을 하려면은 진중권의 말, 진중권의 생각을 비판해야지. 부인이 일본인인 게 그게 죄인가? 아니죠. 학위가 석사?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은 과연 석사학위 있을까? 없는 사람이 태반일걸? 자, 어쨌건 진중권 씨는 오해하지 마실 건 저는 이 사람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저는 신문에 진중권 칼럼을 실리면 반드시 읽습니다. 왜? 글을 정말 잘 쓰는 사람이에요. 진짜 잘 써요. 이 글도 내용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맛깔스럽게 썼어요. 이제 천천히 설명해 나가겠지만은 글 중간중간 보면은 야, 표현 기가 막히다. 정말 읽다 보면 신이 나는 정말 재미가 있는 그런 글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글들 추천을 하고요. 진중권 씨 칼럼 중앙일보에 주로 게재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선정을 안 하더라도 기회가 되면 꼭 보시길 바랄게요. 자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프레임의 전쟁. 원래 이 프레임이라는 건 이거예요. 이거 카메라 우리가 사진 찍을 때 틀 아니면은 자 어떤 그림이 있을 때 작품의 틀을 갖다가 액자를 이제 프레임 원래 액자라는 뜻이니까 자 프레임 전쟁 우리가 많이 쓰죠. 어떤 정치적인 충돌이나 정치적인 싸움에 있어서는 프레임을 짜야 돼. 시민들이 볼 수 있는 프레임. 국민들이 이 프레임 밖은 안 봐. 여기만 봐. 그러면은 거기다 포커스를 두는 거야. 예를 들면은 자 내가 예를 들면은 어떤 이 사람하고 뭐 예를 들면 왼수라고 쳐. 정치적인 적이라고 쳐. 그러면은 이 사람의 예를 들자면은 이 사람은 능력도 좋고 뭐 다 좋아. 근데 흠잡을 데가 없어. 근데 사생활에서 조금 문제 있어. 예를 들면은 뭐 금전관계, 여자관계 문제가 있다. 내지는 자식 교육 잘못 시켜가지고 자식이 마약을 한다. 자 그렇다면은 그 부정적인 쪽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버리는 거야 프레임을.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만 봐요. 딴 거 못 봐. 이 사람의 장점은 이제 보이지도 않아. 자, 이 프레임 장난질은 누가 칠까? 대표적으로 언론이 합니다. 언론. 그래서 언론이 무서운 거예요. 언론에서 기자가 예를 들면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좋은 점을 써줄 수도 있겠지. 근데 그래서 언론이 찍히면 골치 아프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을 하면서 기레기라고 욕을 하면서도 기자들 갖다 관리해야 된다는 게 이런 데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한 곳에다 포커스, 다른 뜻으로 치면 포커스야. 초점을 거기다 맞춰버리면은 사람들은 그것만 보게 돼 있어. 사람들이 시야를 갖다가 좁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번에 지금 양평 고속도로 문제를 갖다가 프레임 전쟁으로 판단을 하고 이제 진중권 씨는 비판을 했는데 이 글이 정말 훌륭한 글인 이유는 이제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에서 어떤 칼럼이든 사설이든 논설문이든지 간에 시작을 하려면 어떤 사안을 시작을 하려면 그 사안을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지. 자, 소개를 어떻게 시작을 했냐? 이해찬 지금은 아니고 전 민주당 대표입니다. 민주당 원로 이해찬 상당히 독설가예요. 이분도 굉장히 입이 매운 사람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쩌고 저쩌고 부당이득 처가 땅 투기 자 사건은
이해찬 전 대표 이 단정적 표현, 이 단정적이란 거, 왜 단정적 표현이라고 했을까? 이 단정적이 잘못됐다는 걸 갖다 뒤에서 진중권 칼럼 이분은 나중에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단정적. 자, 뭔가 의혹을 제기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딱 그냥 단정을 해버린 거야. 그냥 부당 이득 취획했다. 처가 매개 살리려고 했다. 단정적 표현으로 시작이 됐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엄청 공세를 이었죠. 그랬더니 급기야 우리 전에 사설에서 여러 번 봤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국은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백지화를 선언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붙였죠. 자, 과연 장관 혼자 살 수 있었을까? 그렇게 믿으세요? 절대 못합니다. 국책 사업이에요. 게다가 대통령 공약 사업이야. 이걸 갖다 어떻게 장관 혼자서 엎어? 분명히 윗선하고 어느 정도 사전에 교감은 있었을 거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첫 번째 단락에서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그럼 사람들은 첫 단락을 보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를 갖다가 진중권 씨가 비판을 하려나 보다. 어디를 비판할까? 관심을 갖고 보겠죠? 두 번째 단락. 자, 일단은 전제를 하고 들어가요. 사실 이 합리적 의심이라는 표현이 기억나죠? 우리 전전 사설에 계속 나왔던 표현이에요. 이거 합리적 의심이다. 그러니까 그럴싸한 의심이라는 거. 의심을 해도 의심할 만한 할 만한 거라는 거지. 아니, 왜냐면 예타까지 통과된 국책 사업을 갖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또 노선을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바뀐 종점 그쪽에 처가 땅이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 처가 땅. 그럼 누가 보더라도 이게 뭐야 이러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 뒤에 나오죠. 누구라도 특혜를 의심할 것이고, 자, 이 표현 정말 좋습니다. 진중권 씨가 그래서 글을 잘 쓰는 분이에요. 합리성을 벗어나지 않는 한, 그러니까 합리적이어야 돼. 의심이 터무니없는 의심이 아니라 얼토당토 않는 의혹 제기가 아니라 합리적인 한, 합리성을 벗어나지 않는 한 합리적이라면, 자, 그 다음 문장이 좋아요. 그런 의심은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왜? 이런 의심이 바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거든. 보는 눈이 있으니까. 의심하라고 보니까 사회가 투명해진다는 거지. 비리를 못 저지르게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은, 좀 줄여서 얘기할게요. 합리적인 의심은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건 정말 좋은 표현이에요. 진짜로. 이런 건 그리고 나중에 살짝 써도 됩니다. 굳이 그런 건 진중권표라고 이렇게 저작권 없어요. 자, 그런 합리적인 의심은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여기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의심 받을 짓 한 건 맞죠. 그러니까 일단은 진중권 씨도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이 문제가 있다는 건 인정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지금부터 또 숫자 세기 놀이를 합니다. 첫 번째 두 단락 살펴봐서 그럼 그 다음 단락부터 셀게요. 문제는부터 하나, 둘, 세 단락은 민주당을 비판한 거예요. 분량 배분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자, 문제는 단락부터요. 하나, 둘, 세 단락은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에요. 똑같은 양을 할애했습니다. 그 다음 단락 선을 넘음부터 시작할게요. 그 다음 단락 선을 넘음부터 하나, 둘, 셋은 국민의힘을 비판했어요. 여권을 비판했어요. 분량, 내가 보기엔 글자 수 세면 거의 맞을 겁니다. 똑같은 분량을 할애해가지고 비판을 한 거야. 그래서 이분이 참 글을 잘 쓴다는 거죠. 자, 뒤에 보겠지만은, 자, 그럼 늦은 김에 좀 볼게요. 그 다음 단락이죠. 야당에서는부터 시작한 단락. 야당에서는 보세요. 야당에서는, 자, 여기서는요, 한 단락에서 야당도 비판하고 여당도 비판하고 공평하게 비판을 합니다. 공평하게. 또 그 다음 단락에 그릇된 있죠? 그릇되는 여기서는 또 민주당을 비판을 해. 그 다음 단락 한편 호기 있게 백지화 여기서는 또 국민의힘을 비판해. 그러니까 공평하게 세 개씩 단락 딱 할애해가지고 비판을 하고 그 다음 단락은 한 단락에서 여당 야당 비판하고 그 다음 단락에서는 민주당 비판하고 그 다음 단락은 국민의힘 비판하고 공평하게 양을 다 분배를 했어요. 진짜로 공정하게. 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자, 여기 문제는 앞에 접속사가 생략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무슨 접속사? 논설문에서 제일 중요한 하지만. 자, 그게 생략돼 있는 거야. 하지만 그래, 민주당이 너네 그렇게 합리적인 의혹 제기할 수 있어. 그거 사회를 투명하고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돼. 그런데 하지만 문제는 너네 너무 나갔다 이거야. 합리적인 의혹의 수준을 넘어서, 그러니까 선을 넘어버리는 거죠. 성급하게 이걸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앞에 단정적 표현 연결됩니다. 앞에 첫 단락에 나왔죠. 이해찬 전 대표가 단정적 표현. 그렇게 단정할 게 아니었다는 거지. 너무 성급하게 선을 넘어버렸다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이제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에요. 자, 그리고 자, 이거 정말 좋은 말이에요. 의혹을 제기했으면 일단 답을 드려야 되겠죠. 뭔가 의혹을 제기했어.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해명을 한번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민주당은 별로 답변 듣고 싶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문장 정말 좋은 문장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태의 진상이 아니라 국민의 머릿속에 남길 인상일 테니까. 이거 무슨 힙합의 라임하고 같죠? 진상, 인상. 자, 민주당한테 중요한 건요,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건수 잡았어 이거. 응?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물어뜯을 건수를 잡은 거야. 그러니까 진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태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은 일단은 이 뉴스를 접하는 순간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쳐먹었구나 이 생각부터 안 들어든다고. 일단 국민들 머릿속에 이게 바로 프레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머릿속에 안 좋다는 부정적인 이미지 심으면 성공한 거야. 민주당도 문제가 있다는 거지. 자, 이 표현 정말 좋습니다. 사태 진상이 아니라 머릿속에 나는 인상, 진상, 인상, 라임 좋지? 자, 그 다음 달라 볼까요? 자,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의 실체는, 자, 이 문장은 저는 좀 중립게 받겠습니다. 지금 진중권 씨가 보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의 실체는 처음에 민주당이 제기했던 그 대통령 처가 비리 의혹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아니라는 주장도 있고 아니라는 어떤 근거 자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 자, 어쨌건 간에 처음에 민주당이 제기했던 것만큼 그런 사이즈는 아니에요. 사실은 좀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 예.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민주당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내가 너무 나갔구나 인정을 하고 좀 태도를 바꿔야 될 텐데, 근데 그렇다고 해도 민주당의 태도는 여전하다 이거야. 달라진 게 없다.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이 사건이 뭐 권력형 비리, 제2의 국정농단. 자, 제2의 국정농단 퀴즈 하나 낼게요. 그럼 제1의 국정농단 사태가 있었겠네? 제1의 국정농단 사태 뭐죠? 최순실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이란 말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국정농단이란 말이 신문 기사에 등장하고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게 바로 2016년도 최순실 사태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탄핵되고 물러나게 된 계기를 만든 최순실이가 국정농단, 이게 농단이 뭐냐면 갖고 놀았다는 거야. 전혀 공식적인 직책도 없는 대통령 친한 지인이 그냥 나라 인의를 가지고 나라의 정치를 갖고 놀았다. 제1의 국정농단 사태는 최순실이고 거기서 이런 표현이 나왔던 거야. 근데 이재명은 제2의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농단 사태, 그때 최순실이가 그랬을 때 국민들 다 촛불 들고 광화문 나갔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이것도 언어의 프레임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건 그냥 권력형 비리 그러면 잘 와닿지가 않는 거야. 근데 국정농단 그러면 일단 국정농단 하면 최순실이가 떠올라. 이것도 보면 언어의 프레임이에요. 딱 많고 많은 단어 중에서 이 국정농단이라는 단어를 골라 쓴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유도를 하는 거예요. 국민들의 심리를 갖다가. 딱 이거 보는 순간 최순실이 생각나고 촛불 들고 광화문 나간 게 생각나고 대통령 뭐라는 게 생각이 난다는 거지. 자, 뒤에 나오죠. 프레이밍이야 이게 바로. 단어 가지고 프레이밍 한다. 여념이 없다. 계속 민주당을 비판합니다. 자, 그 다음 달락도 저는 개인적으로 진중권 씨 글 보면 감탄을 합니다. 정말 멋진 표현이에요. 허구도 거짓도 한동안은 진실의 효과를 갖는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거짓이더라도 처음에는 그럴싸해 보이면은 이게 진실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야? 한동안은야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절대. 언젠가는 껍데기가 벗겨지고 진실이 드러난다는 거지. 근데 어쨌건 처음 얼마 동안은 진실의 효과를 갖는다. 그러니까 허구도 어쩔 때는 처음에는 진짜처럼 보인다는 거야. 상대가 아무리 해명을 해도 의혹은 끝없이 제기할 수 있다. 그로써 사태를 진실 게임으로 만들기만 해도 이게 중요한 거야. 진짜 이게 팩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진짜 네가 잘못했는지 아닌지 이거는 나중 문제라는 거. 일단은 진실 게임으로 일단 만들어 버려. 그러면은 그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정치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사태를 진실 게임으로 만들기만 해도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면 일주일 뒤가 선거야. 국회의원 선거예요. 자, 이 지역구에서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이제 붙었어. 자, 선거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근데 A가 진짜 B가 앞서가고 있어요. A가 질 것 같아. B한테 질 것 같아. 그러니까 A가 나쁜 짓을 합니다. 어떻게? A가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야. 음해를 한 거죠.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야. 뭐 예를 들면은 B의 아들이 뭐 마약을 했다. B의 아들이 음주 뺑소니로 사람을 죽였다. 뭐 극단적인 얘기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거는 A가 아무리 거짓말하고 B는 결백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B는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야. 선거 이제 일주일도 아니야. 3일 남았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이 진실은 일단 진실 게임으로 만드는 거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직은 모르지만 진짜일까 가짜일까 진실 게임만 판을 그렇게만 만들어놔도 선거는 기울어 버려요. 그러면은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선거 끝난 뒤에 B가 결백하다는 거, A가 구라쳤다는 게 들통이 난다 하더라도 이때 당시 이미 A는 당선이 돼버렸겠지. 물론 이것에 대한 안전장치는 있어요. 나중에 A가 한 짓거리는 뭐예요? 선거법 위반이죠. 그러면은 나중에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A는 당선 무효되고 B가 당선이 되겠지. 물론 어쨌건 간에 정치라는 게 그래요. 타이밍이야. 그래서 자, 어쨌건 사태를 진실 게임으로만 만들어 놔도 정치적 효과를 거두는데 충분하다. 왜냐? 이 다음 문장도 되게 좋은 문장이에요. 의혹이 설령 말끔하게 해명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더 씌워진 부정적 이미지는 말끔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 우리 많이 보죠. 어느 연예인이 어느 배우가 예를 들면은 뭘 예를 들어볼까?
어느 배우가 뭘 예를 들까? 마약을 자꾸 마약 얘기를 하네. 자, 마약을 했다고 가짜 뉴스가 터졌어. 가짜 뉴스 터졌어. 나중에 사실 확인해 보니까 마약한 게 아니었어. 근데 알죠? 원래 마약했다 뉴스가 더 크게 나와야 아니면 아닌 알고 보니까 아니다 뉴스는 조그맣게 나오지. 이미 그 사람은 이미지가 치명상을 입어버리니까 회복이 안 돼요. 이거는 나중에 설령 나중에 의혹이 해명된다 하더라도 애초에 씌워진 부정적 이미지는 이거 오래 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단락들은 지금 민주당을 비판했고요. 그 다음 단락 볼게요. 다음 단락 공평하게 세 단락은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입니다. 자, 이제 보자. 너 입장 바꿔서 타겟을 바꿔볼게요. 선을 넘은 것은 원희룡 장관도 마찬가지다. 자, 진짜 그런 의혹 때문에 변경안을 포기하겠다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변경안이 막 의혹 제기가 돼. 그러면 그냥 알아서 그럼 원안대로 갈게. 이러면 그만이지.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게는 어렵겠지만 왜냐면 원안대로 가게 되면 그 사실을 인정해 버리는 게 되니까. 근데 어쨌건 간에 일단 비판을 이렇게 하고 들어갔어요. 원안대로 추진해야 돼. 그런데 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보수 언론도 비판한 거야. 뭐냐? 아예 밥상으로 엎어버린 거야. 이건 좀 너무 나갔다는 거지. 뒤에도 좋은 표현 나와요. 공세를 방어하는 걸 넘어서서 아예 그냥 되치기로 역공을 가버린 거야. 근데 원희룡의 이건 신의 한수입니다. 나름의. 바로 다음 단락이 나오죠. 나름 묘수라고 할 수 있다. 왜? 두 가지 이유. 첫째, 대통령실로부터 칭찬을 받겠지. 왜? 육탄공세 내 한 번 바쳐가지고 장관직을 걸고 여사님을 보호하겠습니다. 자, 칭찬받아. 둘째, 어제도 얘기했지만요. 이렇게 큰 이슈 하나를 터뜨리게 되면은 나쁜 뜻이건 좋은 뜻이건 간에 언론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자기 이름이 잊혀지면 안 돼. 정치인들은 절대. 하다못해 구멍가게에서 물건 훔쳤다는 기사라도 나야 돼. 이 사람들은 이름이 잊혀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수의 대표주 자리매김할 수 있다. 자, 봐봐. 근데 계속 이어집니다. 그 다음 달라. 양평 지역 주민 15년 수거인인 양평 고속도로 사업, 그 사업을. 자, 여기서도 글쓰기 기법이에요. 잘 봐요. 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지역 주민의 15년 수건. 여기서 바로 마침표를 찍어버렸죠. 이게 강조의 의미야. 딱 수건이다가 아니라 이다를 빼버린 거야. 수건하고 점 찍으면 이거 자체가 임팩트 있는 효과가 오는 거야. 수건. 그런데 그 사업을 백지화함으로써 자, 지금 현재 지역 여론은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을 더 욕해요. 어떻게 보면은 지역 여론이 그래. 이걸 갖다가 엎어버린 밥상 엎은 국토부 장관이나 여당을 갖다가 원망을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을 원망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 이놈 새끼들 때문에 지금 사업 이꼴이 됐다. 약간 그런 분위기야. 그래서 성공한 거야. 이거는 지역 주민의 분노를 갖다 민주당 쪽으로 싹 돌려버린 거야. 그리고 자, 국정 발목을 잡는 야당 심판이라는 자, 내년도 총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젠다가 뭐냐면 의제라는 의제, 어떤 우리가 안건 이런 뜻이란 뜻인데 이 아젠다는 그런 뜻을 넘어서 어떤 뭐 총선의 목표라고도 볼 수 있겠고 총선의 슬로건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총선의 구호야. 민주당 너네 자꾸 국정의 발목을 잡는데 이거 심판해 주세요. 이런 총선용 슬로건, 현수막 문구로도 손색이 없다는 거지. 과연 명장, 자 여기 물음표 쳤죠? 자, 이게 명장 아니란 소리예요. 진중권이 보기에 원희룡이 명장 아니라는 거야. 명장으로 보인다는 것뿐이지. 자, 명장의 탁월한 지력에 감탄한 지자들은 뭐 벌써 막 국토교통부 앞에다가 화환 보내고 있대요. 자, 여기까지 공평하게 세 단락 국민의힘과 원희룡 장관을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에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걸 갖다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약간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앞에 길게 얘기했던 걸 갖다가 앞에 세 단락에서 민주당 비판하고 그 뒤에 세 단락에서 국민의힘 비판했던 걸 갖다가 싹 모아가지고 야당은 어떻게 프레임, 여기 프레임 또 나오지. 국정농단이란 프레임으로 상황을 불필요하게 정치화하고 불필요하게 정치화된 게 뭐냐면은 이걸 갖다가 자꾸 정쟁화 시켰다는 거야. 자, 여당에서는 가짜뉴스, 그러니까 야당의 프레임은 국정농단이고 여당의 프레임은 가짜뉴스라는 거야. 여당은 자꾸 그러지. 이거 가짜뉴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으로 모든 의혹 제기를 다 차단해버린다. 자, 그래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필자가. 이 나라에선 길 하나 놓는 것도 이렇게 힘들구나. 개탄스러워 하는 거야. 이 나라에선 길 하나, 고속도로 하나 놓는 것도 이렇게 힘들다. 그래서 이게 뭐야? 여기서 우리는 기능 마비 상태에 빠진 한국 정치의 참담한 모습을 보게 된다. 우리 정치 현실이 이 꼬라지야. 이렇게 양쪽을 다 비판을 하는 거죠. 자, 그릇된 잘못된 이 프레임 전쟁 희생자는 누구야? 결국 애꿎은 양평 주민들 뿐이에요. 양평 하남 주민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변경안, 자, 바꾼 안을 갖다 김건희 땅이 있는 김건희 로드라고 일단은 못을 박아버려서 그러면은 민주당이 원한 주장할 수밖에 없겠지. 변경안은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거야, 민주당은. 왜냐면 자기 말 갖다 뒤집는 거잖아. 김건희 일가한테 특혜 주기 위해서 변경했다고 해도 그 변경안을 인자서 민주당이 어떻게 손을 들어주겠어. 앞뒤가 모순이잖아. 그래서 변경안은 고려해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자, 하지만 만약에 보잔 말이야. 국토부 말이 맞다면 변경안이 원안보다 주민들에게 더 혜택이 가는 아니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민주당 때문에 주민들의 이익은 결국 침해되는 게 돼버린단 말이야. 자,
공평하게 지금 민주당 비판했어요. 그 다음은 또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거야. 반면 자 호기 있게 용감하게 백지화를 선언한 이상 원희룡 장관은 자 이미 백지화 선언 이거 어떻게 다시 뒤집어 장관직을 걸고 어쩌고 하면서 민주당하고 한번 싸워보자 하면서 백지화 선언했는데 자 엎어진 밥상을 갖다가 다시 주워 담다서 얼마나 꼴이 참 모양이 빠지겠어요. 그죠? 밥상 엎었으면 그냥 끝까지 가야 돼. 거기서 아 미안해 하고 밥 반찬 다시 담아봐. 얼마나 꼴이 웃겨. 자 뭐하다 일을 뒤집기도 뭐하다 무슨 소리야? 애매하다. 자 민주당이 사과하면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도 굉장히 잘 쓴 표현이야. 야당의 사과와 SOC 사업, 기간 사업의 타당성 사이에 무슨 인가? 야 생각을 해보세요. 야당이 사과한다고 해가지고 사업의 타당성이 살아날까? 이건 아니거든. 이건 좀 굉장히 예리한 비판입니다. 그리고 야당이 사과라고 그랬지. 근데 야당이 사과할까요? 안 합니다. 민주당이 받을 리가 없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달로 넘어가서 이제 정리해달라고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필자 개탄을 합니다. 이게 너네 뭐 하는 짓들이니? 자,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 출구 전략이 뭐냐? 출구 전략. 나가는 출구를 만 그러니까 이 난리통이 프레임에서 이제 살짝 빠져나가라는 얘기야, 이제. 살짝 조심스럽게 빠져나가라. 출구 전략이란 말 굉장히 많이 씁니다. 뭔가 이렇게 상황이 엉망진창일 경우에 조심스럽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퇴로를 여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쓱 빠져나가라는 거야. 그래서 야당, 여당 여기도 공평하게 충고를 합니다. 야당은 민주당은 자 그냥 폭로 이제 그만해라. 먹히지도 않아 설익는 폭로를 이어갈 게 아니라 이제 변경안도 아무리 김건희 땅이 거기 있다 하더라도 좀 대안으로서 진지하게 고민해봐라. 그리고 여당도 마찬가지야. 너네도 이상한 조건, 이 이상한 조건이 뭐죠? 야당의 사과였어. 앞에 나온 민주당의 사과. 이상한 조건을 걸어서 고집 부리지 말고 합리적으로 어느 게 더 좋은 아닌지 검토를 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달라. 다시 얘기합니다. 국정농단 프레임, 가짜뉴스 프레임, 이 두 프레임의 전쟁은 내가 보기에 진중권 정도 되면은 그래다가 나라고 넣어도 돼요. 내가 보기에 내 진중권이 보기에 매우 거칠고 유치하다. 이게 무슨 거칠고 유치하다는 게 뭘까? 서툴다는 거야. 거친다는 게 여기서 거칠고 유치, 거칠다, 부드럽지가 못하다, 서툴다는 거야. 서툴고 유치하다. 자, 그리고 논설문의 전형적인 표현 나옵니다. 물론 그리고 하지만 바로 이어지죠. 물론 선거에서 프레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프레임 자체가 아니다. 자, 레이코프 간단하게 할게요. 이 레이코프는 조지 레이코프란 사람이고 유명한 언어학자, 인지과학자예요. 이 프레임이라는 걸 갖다 정치에서 처음으로 어떤 전문 용어로 등장을 시킨 사람이 레이코프란 사람인데 프레임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레이코프에 따르면 선거전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그냥 프레임이 아니라 올바른 프레임이어야 된다. 자, 그럼 그 올바른 프레임이 뭘까? 마지막 단락에서 얘기하고 있죠. 간단하다. 이 간단한 걸 너네는 모르냐고 약간 비아냥거리는. 간단해. 너무 쉬워. 자, 정도를 가라 이거야. 국토의 발전과 지역 주민을 중심에 놓는 그런 프레임. 자꾸 자기들 당리당냐 김건희 어쩌고 저쩌고 뭐 밥상 없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생산적인 프레임 경쟁을 하라는 거지. 지금 너네는 뭐냐면은 주민도 아웃 오브 안중이고 국토도 아웃 오브 안중이라는 거야. 그러지 말고 국토 발전과 지역 주민을 중심에 놓고 제대로 올바른 프레임 전쟁을 하라는 거야. 지금 양당의 프레임 전쟁은 뭐야? 당리당략과 자기 정치. 자기 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지들 국회의원 되기 위한 자기들이 살기 위한 국민을 위하지 않은 주민을 위하지 않는 당리당략과 자기 정치를 그만하라는 경고를 날리고 있는 거죠. 마지막 달라. 이게 싸울 일이니? 아니라는 거야. 고마해라.